자, 흔한 예측이나 감은 다 빼고 오직 냉정한 데이터로만 승부의 진짜 향방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5월 21일 US 오픈컵 8강전 콜럼버스와 뉴욕시티의 매치업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경기에 숨겨진 전술적 매치업 수치들만 쫙 뽑아서 진짜 팩트가 뭔지 낱낱이 해독해 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가장 충격적인 핵심 수치부터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41.2%. 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돌려본 뉴욕시티의 원정 승리 확률입니다. 홈팀 콜럼버스의 이점을 무색하게 만드는 엄청난 수치죠? 도대체 어떤 정밀한 지표들이 숨어 있길래 이런 과감한 예측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두 팀의 뼈대, 즉 전술 시스템의 충돌부터 보셔야 합니다. 노란색 콜럼버스는 3-4-2-1 시스템을 바탕으로 로우, 미드 블럭을 아주 촘촘하게 세웁니다. 공간을 극단적으로 쥐어짜는 거죠. 반면 파란색 뉴욕시티는 4-2-3-1 시스템을 돌리는데요. 선수들의 위치 이동이 굉장히 강제적이고 구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의 치밀한 공간 압축, 대 뉴욕시티의 구조적 경직성, 바로 이 두 틀의 정면 충돌이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전술이 실제 공격력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을 보면요. 콜럼버스가 1.80, 뉴욕시티가 1.6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콜럼버스가 좀 더 높죠. 하지만 이게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서 나온 수치라기보다는요. 전방 공격수들의 개인 기량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초과 달성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비 쪽으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을 보면 콜럼버스는 1.60인데 반면 뉴욕시티는 1.20으로 확 떨어져요. 이 0.4골의 차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뉴욕시티가 훨씬 더 단단한 수비벽을 세우고 수비에서 확실하게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기대 득점, 즉 XG 데이터인데요. 실제 들어간 골이랑 상관없이 얼마나 질 좋은 찬스를 만들었냐를 보여주는 지표죠. 놀랍게도 콜럼버스는 0.82에 불과한데 뉴욕시티는 무려 1.35까지 치솟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양 자체에서 뉴욕시티가 콜럼버스를 완벽하게 압도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통계적 증거인 겁니다. 반대로 기대 실점, 그러니까 XGA 지표를 봐도 흐름은 강력하게 똑같습니다. 수비가 얼마나 위험한 찬스를 내줬는지 보는 건데 콜럼버스는 1.45를 기록 중이고 뉴욕시티는 1.05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까 뉴욕시티의 실제 실점이 더 적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뉴욕시티가 수비 통제력 측면에서도 흔들림 없이 탄탄한 우위를 쥐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흔한 점유율의 함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균 점유율 수치만 딱 보면 콜럼버스가 59.4%로 경기를 주도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뉴욕시티는 고작 51.5%의 점유율만 가지고도 아까 보신 그 압도적인 기회 창출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콜럼버스는 공만 오래 쥐고 있지 실질적인 점유 대비 공격 효율성은 뚝 떨어진다는 아주 심각한 맹점을 안고 있는 셈이죠. 아니 그럼 찬스도 별로 없는 콜럼버스는 대체 골을 어떻게 놓고 있는 걸까요? 해답은 바로 이 득점 효율성 지표에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플러스 0.98, 뉴욕시티가 플러스 0.25인데요. 콜럼버스의 이 높은 수치는 철저하게 선수 개개인의 역량, 즉 번뜩이는 결정적 한방 능력에서 파생된 결과입니다. 전술적인 시스템보다는 개인기에 꽤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상대 골문 앞 가장 깊숙한 파이널 서드에서의 퀄리티는 단연 뉴욕시티의 확고한 우세입니다. 90분 평균 유효 슈팅 횟수를 비교해 볼까요? 콜럼버스가 3.8회에 머무는 동안 뉴욕시티는 4.6회를 때려냅니다. 슈팅을 정확히 골대 안으로 꽂아 넣는 마무리 능력 측면에서 뉴욕시티가 한 수 위라는 걸 차갑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진짜 핵심 승부처는 바로 전술적 공간 점유가 될 겁니다. 콜럼버스가 3백으로 전환할 때 필연적으로 하프 스페이스에 간극이 생기거든요. 뉴욕시티의 중앙 플레이메이커들이 이 틈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데이터 예측 모델에 따르면 이 치명적인 공간을 공략해냈을 때 뉴욕시티의 유효 슈팅 전환율이 무려 15% 이상 껑충 상승할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엄청난 수치죠. 여기에 뉴욕시티의 다채로운 공격 루트 다변화 또한 무서운 전술적 포인트입니다. 이들은 의미 없이 외곽만 빙빙 도는 이른바 U자형 점유에서 완벽히 탈피할 겁니다. 측면 돌파랑 중앙 침투를 쉴 새 없이 혼용하고
타겟을 향해 곧바로 꽂히는 결정적인 침투 패스를 찔러 넣겠죠. 아까 보신 그 높은 기대 득점을 기어코 실제 골로 실현시킬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생리학적 변수, 즉 퀀트 데이터 측면도 한번 따져볼까요? 양 팀 모두 딱 4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는 정말 가혹한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로도 누적에 반응하는 패턴이 좀 달라요. 콜럼버스는 피로가 쌓이면 경기 후반부에 집중력 저하로 나타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뉴욕시티는 바로 이 후반 취약 시간대를 여기 이용할 수 있는 템포를 딱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뉴욕시티 입장에선 원정이라는 환경적 부담이 발목을 잡지 않겠냐고요? 장거리 이동의 부담이 분명 존재는 하죠. 하지만 모델링 결과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시티의 빠르고 직선적인 공격 전개 속도가 콜럼버스가 수비 블록을 재정비하는 속도를 완전히 앞지르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공격 템포의 우위가 이동의 필요를 거뜬히 상쇄해버리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그리고 절대 놓쳐선 안 될 흥미로운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콜럼버스 내부의 감독 교체라는 변화인데요. 전술적 유연성을 분석해본 결과 뉴욕시티가 경기 시작 후 단 15분, 딱 15분 이내에 홈팀의 전술적 변화를 완벽하게 파악할 확률이 높게 산출되었습니다. 이 마의 15분 이후부터 뉴욕시티는 콜럼버스의 압박 지표인 PPDA상의 허점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공략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수많은 데이터를 모두 유기적으로 종합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의 결론을 볼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뉴욕시티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률이 41.2%로 1순위 예측입니다. 뉴욕시티의 압도적인 유효 슈팅 볼륨이 콜럼버스의 후반부 수비 집중력 결여 무관을 정확히 타격했을 때 나오는 필연적 결과죠. 반면에 콜럼버스가 극도로 실리적으로 대응했을 때 나오는 1대1 무승부 확률은 30.5%로 산출되었습니다. 드디어 데이터가 가리키는 최종 결론입니다. 본 분석은 뉴욕시티의 확고한 기회 창출 우위, 그리고 콜럼버스의 후반 수비 붕괴 변수에 굉장히 높은 가중치를 두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수치가 가리키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뉴욕시티가 상대의 빈틈을 끊임없이 만들고 날카로운 유효 슈팅을 무기 삼아 1대2 원정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가장 강력합니다. 과연 데이터의 차가운 계산대로 뉴욕시티가 적지에서 반란을 일으킬까요? 아니면 콜럼버스의 번뜩이는 개인기가 통계의 확률을 비웃게 될까요? 그 결과는 이제 피치 위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의 데이터 해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슈퍼생스는 더 질 좋은 분석을 제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